우선은 이 이야기는 제가 1년 정도 전에 다뤘던 이야기로 투채널 형식을 빌려 다시 올리는 거니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물건을 물건으로 발음하는 건 부동산 업계에서 쓰이는 말이고 사전에 등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기 위해 쓰이는 말이니 좀 더 현장감 있게 하기 위해 물건으로 발음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2020년 사고 물건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하겠다는 일이 스레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무서운 경험담이 실릴 줄은 아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부동산 직원인데 사고 물건의 무서운 이야기를 할게. 전부에서 5개의 이야기가 있다는 일. 우선은 시작하기에 앞서 사진이 잔뜩 있었다 라는 소제목을 달아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현 소유자의 숙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물건을 팔게 되어 현지 조사와 물건 광고를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은 지 20년은 됐는데 꽤 상태도 좋고 손질도 빈틈없이 되어 있다는 것. 우선은 1층에서 사진을 찍고 물이 잘 나오나 체코도 끝냈다는 일은 그 후 2층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계단을 다 올라가니 눈앞에는 15평 정도의 큰 홀이 있고 그 한 구석에 불단 공간이 있다는 좀 특이한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불단 안쪽의 수납 공간에서 사람의 기척을 느꼈다는 일. 180cm 정도의 폭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닐 텐데 그 문 안쪽에서는 마치 가족이 모여서 TV를 보고 있는 듯한 묘한 생활감을 느꼈다고 일은 말합니다. 그 수납 공간을 사진에 담기 위해 문을 천천히 열었더니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액자에 들어있는 대량의 사진들이 넘어지면서 쏟아져 나왔답니다. 거기에는 흑백 사진부터 컬러까지 수도 없을 만큼의 사진들이 가득. 가장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와 디즈니랜드 입구에서 찍은 가족 사진, 미소 짓는 할머니, 시치고상 등등 여러 가지 사진들이 모두 가지런히 액자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치고상이란 아이들의 성장을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이 고객은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하는 촉이 온 일은 소유자에게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이 전화로 소유자 남성에게 심리적 하자 물건, 즉 사고 물건이냐는 내용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 것 말고는 돌아가신 분이 있는지, 이웃과 트러블이 있던 분이 있는지 등등 뭔가 짚히는 부분은 없는지 물어본 바 남성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냥 전화로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그날은 일을 마쳤다는 일. 다음날 일은 그 집에서 소유자와 만납니다. 그리고 집 부지 안에 서로의 차를 세워둔 후 왠지 부지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담을 따라 걸어갈 때 부자연스럽게 자라있는 수풀을 발견하고 안쪽에서 시족신을 모시는 것 같은 돌로 만든 작은 사당이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 집안. 이라며 남성은 말했던 겁니다. 남성의 말로는 이 주변은 예전부터 기근에 시달릴 때마다 큰 피해가 나왔다는 것으로 그 사당은 기근 때 먹을 입을 줄이기 위해 죽인 아이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부지의 집을 개축할 때마다 불행이 일어났던 건 아마 이게 원인은 아닐까 생각한다며 남성은 말했습니다. 남성은 계속해서 이 집에는 이상한 규칙이 있어서요 랍니다. 그 규칙은 간단해서 매년 오봉 전에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사진을 한 장, 불단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찍은 사진을 조상에게 보여주고 올 한 해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만하게 하면 불행이 일어난다는 거죠. 남성은 나이가 젊으신으로 그 불행이 찾아오는 모양으로 어린애의 경우는 한 해를 못 넘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리고 남성은 벌써 봤죠? 라면서 불탄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성의 말로는 그 사진에 찍혀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미 죽었다며 숙모가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도 자식을 잃고 말았기 때문이라는 것. 섬뜩해서 지금까지 그다지 손대지 않으려 했던 남성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이 지역 자치회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 내용은 최근 몇 년 사이 이 지역에서 이상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것. 사실 이 물건 소유자에 대해 불행이 있거나 독자적인 규칙이 있다는 것은 지역 전체에서 암묵적인 양해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으로 집안 바깥까지 희생이 나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려워진 자치회장은 빨리 누군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이 남성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즉, 적어도 그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는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내용도 뭣도 없는 이야기인데 라며 후일담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일. 일의 회사에서는 결국 그 물건을 팔러 내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10년 전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다른 이야기는 입을 다물기로 했다는 것. 일의 회사와 관련된 악덕 변호사에 의하면 다른 건들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가 없다, 판단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시세보다도 너무 싼 데다 정말 나쁘지 않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광고한 지 2년 동안 팔릴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고 물건이라도 사는 사람은 보통 나오는데 이 물건만은 이상할 정도로 팔리지 않는다는 것. 시세 3분의 1 정도의 월세로 살 수 있는 호화저택이니 꼭 입주자분을 구해주십시오. 그 후의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일은 농담을 섞으며 이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1년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일반 가격으로 팔면 매수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날리는 스레 주민. 일의 말로는 심리적 하자 물건에 대해서는 광고에서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놓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것. 덧붙여 그 물건은 동일본 쪽에 있는 모양인데 태풍 때 주변 일대가 큰 피해를 받았는데도 그 물건만은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며 신비한 힘에 의해 지켜지고 있는 느낌이라는 일. 스레 주민들은 동일본에 살 예정은 없으니까 내가 이겼네 등등 알아들을 수 없는 개소리로 승리선언을 시작합니다만 일이 자기가 들은 이야기라면서 제일 위험한 것은 시코쿠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명을 입 밖에 낼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것. 하지만 어째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일은 할아버지에게 통행금지 당했다 라는 이야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택지건물 거래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나이에 비해 흰머리가 많고 노안이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으로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후배가 잠깐 괜찮으실까요? 라며 흡연실로 불렀다는 일. 후배 말로는 지지난달 양도했던 물건의 주인에게서 전화가 오더니 엄청나게 초조한 모양으로 지금 바로 와줬으면 한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화를 내고 있어서 말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으니 일에게 같이 따라와 줬으면 한다는 후배. 일은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현지로 향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일이 후배에게 고객은 뭐라고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안 한 말이 있다고요 라며 들은 대로 대답하는 후배. 그래서 일은 수도는 잘 봤어? 등 필수사항을 다 조사한 게 아니냐면서 후배를 닥달했습니다만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했다고 후배는 말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하자 물건은 아니고 파는 쪽에서 고지서도 건네받았다는 것. 또한 주변에 조폭들이나 이상한 사람은 없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어째서 분쟁이 있는지도 모른 채 현지에 도착한 일과 후배. 넓은 땅에 평범한 2층짜리 주택으로 상당히 새 물건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서 있는 검은 SUV 앞에 그 집 주인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인사하는 후배였습니다만 그리고 왠지 현관 쪽을 향해 한 번 더 인사했다고 합니다. 일도 자기소개 후 바로 본제를 꺼냈는데요.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없어요. 자기 집에 못 들어간다니 이상하잖아요. 라며 그쪽 부인이 화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일이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자 부인은 목소리를 낮추면서 현관 쪽에 있어요. 라는 거죠. 그러나 무슨 말인지 곤혹스러운 일.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 쪽에서 그렇다면 시험 삼아 들어가 봐요. 격앙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안에 들어가 봐요. 라는 말을 들은 일은 그런 짓을 해도 해결되겠어?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키를 받아
안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마당에서 현관으로 향하던 도중 후배가 머리를 숙이고 집주인분들이 맞을지도 몰라요. 판분의 고지 의무 위반일지도 몰라요. 라며 일에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이? 생각한 일이었습니다만 후배 말로는 조금 아까 현관 앞에서 정말로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는 것. 그걸 깨닫고 인사하고 나니 사라졌다고 합니다.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현관 앞에 도착한 일과 후배. 아무래도 손질을 한 곳은 외벽분이 모양으로 현관은 옛날 불투명 유리를 끼워 넣은 미닫이였답니다. 일단 지금 여긴 없지? 물으며 키를 돌리는 일에게 후배가 끄덕입니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오랫동안 환기가 되지 않은 정체된 공기의 냄새가 나고 있었다는 것. 일은 그대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일이 방해가 된 건지 후배는 들어오려는 기척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현관 문턱도 밟고 있지 않습니다. 봤더니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쥐고 후배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곤란하다고 생각한 일은 후배에게는 뭔가가 보인다는 것을 깨닫고 일단은 집주인들에게 보이지 않게끔 현관 안으로 후배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는 자기가 말해둘 테니 후배는 되도록 평범한 척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는 일. 그리고 일이 집주인에게 일단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 집주인분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 일단락 지으려고 했더니 부인 쪽이 어색한 웃음으로 있잖아요. 머리 긴 여자.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이 말에는 이? 할아버지 아니었어? 뭐야 이 인간들 하는 생각으로 황당해지는 일. 그리고 돌아올 때 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일은 편의점에서 소금하고 물을 사서 근처 해안 주차장에 가 후배와 함께 몸을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우선은 연락해야 한다며 후배에게 전화라고 시키는 일. 후배가 판매자에게 확인한 바 자기들이 살 때는 적어도 그런 일은 없었다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 라고 물었더니 후배는 저도 확실히 봤어요 라고 답합니다. 후배는 이리 미닫이를 열었을 때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화가 난 얼굴로 양팔을 펼쳐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일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웃는 얼굴로 바뀌면서 안쪽에다 오라고 손짓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 곳에서 다른 3명 정도가 나와서는 모두 이리 오라고 손짓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손을 흔드는 사람들은 몸이 젖어 있는 것 같았고 모두 쓰나미 같은 것으로 죽은 사람들일지도 모른다고 후배는 추측합니다. 그것은 분명 동일본 지진 때 쓰나미가 왔던 지역이었지만 그 물건은 큰 피해도 없던 것 같다고 의문을 가지는 일.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해안선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봉이나 대지진날인 3월 11일 등의 시기에는 바다에서 돌아왔구나 라는 분위기를 느낀다는 것. 아마도 육지로 올라왔을 때 돌아갈 집을 찾을 수가 없어 일부러 좋은 느낌의 집을 찾아 눌러붙은 건 아닐까 추측한다는 일. 현재 집주인은 처음에는 진실을 밝히겠다며 기세등등했는데 나중에는 일부러 일의 사무실로까지 사과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일은 모른다 라는 일의 말과 함께 이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 주변에서는 옛날 무사가 바다에서 나온대 라는 센 정보를 제공하는 어느 스레 주민. 일은 그건 좀 적당히 성불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론을 펼쳤던 겁니다. 계속해서 일은 3번째인 묘지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팔아줬으면 하는 땅이 있다면서 사무실로 연락이 있었는데요. 가격도 나름 높고 게다가 700평이나 되는 바람에 대규모 분양도 가능하겠다며 크게 기뻤다는 일. 그리고 이틀 후에 고객의 자택에서 만나기 위해 우선은 등기, 지적도, 측량도 등 필요 자료를 법무국 데이터베이스에서 받았다는 것. 그러자 그 지적도에 섬처럼 보이는 땅이 있다는 걸 깨달은 일. 그 외에는 전부 의뢰인이 등기 명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만이 달라 땡땡초 제10지구회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도가 묘지로 되어 있었고 면적은 1.8평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국토지리원의 항공사진 데이터를 열람해봐도 묘지나 기념비 같은 종류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묘지에 등기 명의자의 주소를 조사해봤더니 지구 집회소인 것 같았습니다. 이것만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겠다 싶어 이틀 후 의뢰인을 만나러 가서 물어보기로 한 일. 땅의 현 소유자는 막 상속받은 60대 정도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잡담을 나누다가 일은 본제로 들어갔죠. 소유자의 지적도와 주택 지도를 보여주면서 땅이 있는 장소가 틀림없다는 걸 확인받은 뒤 같이 현지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시 잡담을 나누면서 걸어가다가 현지에 도착. 그 땅은 일부가 자갈, 일부가 초목지로 인기 많은 주택지로서는 드문 장소였다네요. 700평 중 100평이 자갈밭으로 길을 나아간 앞에 600평의 큰 광장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장 어딘가에 묘지나 비석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라며 일이 물었더니 그 땅의 자치회장이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나중에 자치회장 집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자치회장과 함께 왠지 근처 절에 주지스님도 동석했다는 것. 일이 묘지에 대해 물어보자 자치회장도 주지스님도 흔쾌히 대답해 주었다는 거죠. 두 양반의 말로는 등기 명의자는 자치회로 되어 있지만 토지의 처분이나 활용에 관해서는 절에 맡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양반은 이번 매각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일은 바로 묘지권에 대해 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자치회장이 그 부근 일대가 옛날 참수형에 쓰였던 형장이었다는 걸 밝혔던 겁니다. 거기에는 예전에 공영탑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절에다 관리를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일의 회사는 토지를 사들였고 건물 분양과 땅을 팔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으나 무사히 매입 성립, 바로 분양을 위한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인기가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건물은 바로 다 팔렸다는 겁니다. 여러 소문이 있던 물건이었습니다만 이렇다 할 트러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이 이사 들어온 입주자들에게 인사를 하러 돌아다니던 시점에 어느 가정에서나 모두 한결같이 신경 쓰이는 게 있다는 말을 꺼냈답니다. 주민들의 말로는 밤이 되면 남자가 큰 소리로 노래할 때가 있다는 것. 이상할 정도로 어느 집에서나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참수당한 사람 중에 노래를 엄청 좋아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걸까 생각된다는 일. 내용은 없지만 이라는 말을 남기고 이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놀리는 재미에 삶의 보람을 느끼는 어느 주민은 녹음에서 목소리가 남아있다면 사람이 안 남아나지 등등 등골이 서늘한 말을 꺼냈습니다. 슬에 주민들은 공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떠드는 동안 일은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가족 모두가 머리가 이상하다. 일은 외근을 나갔던 날 여자 후배의 전화로 매각 상담에 동참해줬으면 한다는 부탁을 받습니다. 차 안에서 후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작년 땅을 샀던 사람이 지은 집을 팔고 싶다고 했다는 것. 회사에 떨어지는 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판 땅이니 그쪽이 살 의무가 있다며 어거지를 쓴다는 겁니다. 마당에 차를 세우고 우선 눈에 들어온 건 새빨간 도리였다는 일. 그리고 남양 물건이었는데도 신사가 있는 산 그림자가 가려져 어두운 분위기였다는 것. 기분 나쁜 곳이네 생각하면서도 바로 배를 눌러 안으로 들어갔는데 현관에서 맞아준 사람은 그 집 부인이었습니다. 일의 말로는 목소리가 엄청 크고 게다가 말도 엄청나게 빨랐다고 합니다. 집 자체는 좋은 구조였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신경이 쓰였다는 일. 벽지가 여기저기 뭔가 풀로 붙인 걸 떼어냈을 때의 흔적 같은 게 있어 더럽고 거실도 간장인지 뭔지를 흘린 자국이 있어 끈적거렸다고 합니다. 또한 거실에서 이어지는 일본식 방 다다미에도 큰 얼룩이 있었다는 것. 개라도 키우는 건지 다다미가 뜯긴 듯한 부분도 있었답니다. 후배와 부인이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어거지를 부렸던 것에 비해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에 대해 위화감을 느꼈다는 일. 부인의 말로는 초등학생 딸이 지독한 왕따를 당하고 있어 이번에 이 집을 팔고 다른 땅에서 새롭게 생활하고 싶다는 것. 둘이 대화하는 동안 일은 부인이 이상한 말투를 쓰는 게 신경 쓰였답니다. 예를 들면 경찰차나 구급차 사이렌이 멀어지면 들리는 소리가 변하는 이른바 도플러 효과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발음이 엄청 높다가 계속 가면서 소리가 낮아져가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신경 쓰였던 게 짐승 냄새입니다. 다다미의 얼룩과 상처를 보고서 개라도 키우고 있는 걸까? 생각한 일이었습니다만 그런 것 같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더욱 신경 쓰였던 건 후배의 말투였습니다. 큰 목소리, 빠른 말투, 처음엔 높은 목소리, 마지막엔 낮은 목소리라는 부인의 말투가 전염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요. 무려 이 딸도 부인과 똑같은 말투를 쓰는 겁니다. 일은 부인에게 매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팔아도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말하면서 의뢰인에게는 엄청 충격적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만 본인은 아무래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딸은 일본 식빵에서 계속 뛰어돌아다니며 안정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동안 부인에게서 밥을 먹고 가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더러운 집에서 밥을 먹고 싶진 않다고 생각한 일은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인은 그걸 무시하듯 식탁 위에 밥을 늘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식탁에 놓인 것들은 죄다 고기 종류들로 접시 끝에는 왠지 다 뜯어먹고 남은 뼈가 놓여 있어 더러웠다는 것. 거기다 더 곤란하게도 후배는 어쩐지 고양돼 있는 모습으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곤혹스러워진 이를 못 본 채 부인이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이번에는 딸이 분노의 소리를 지르며 다다미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 그러더니 딸은 하필이면 다다미 위에서 줄줄줄 하고 오줌을 싸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의 모습은 완전 지옥도였다고 하는 일. 일과 함께 후배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만 부인은 제정신으로 돌아왔는지 그 이상 말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에도 후배는 텐션이 잔뜩 올라간 채로 부인처럼 이상한 말투를 쓰면서 좋은 사람이세요. 밥 맛있을 것 같았는데 같은 말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차 안에까지 그 짐승 냄새가 남아있었다고 일은 말합니다. 그리고 면담했던 날로부터 며칠 뒤 그 집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단단히 화가 난 모습으로 일은 후배와 함께 다시 현장으로 향합니다. 간단히 내용을 들어보니 남편은 집을 팔 생각은 없다는 것. 현지에 도착하자 남편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화했을 때와는 달리 화가 난 듯한 느낌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역시나 부인과 마찬가지로 그 말투였다고 합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게 된 일과 후배. 그날은 토요일이었던 것도 있어 부인과 딸도 있었습니다. 일이 이쪽에서는 사정서를 보내드리는 것뿐으로 아직 매각 활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취지를 전했습니다만 남편은 자기가 화를 냈으면서도 딴청을 피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이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 이상 이 집을 맘대로 팔 수는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딴청을 피우던 남편의 머리를 부인이 갑자기 있는 힘껏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애가 힘든데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라며 남편과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정을 찾은 부인이 다시 밥을 먹자는 말을 꺼냈습니다만 이번에도 바로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난 일과 후배. 미친 집안에서 해방되나 싶었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 후배의 텐션은 다시금 높아져서 영문 모를 말을 계속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 말 중에는 댕댕이하고 즐겁게 놀았어요. 그런 애의 모습에 치유돼요. 같은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후배. 후배 말로는 딸과 개가 신나게 술래잡기를 했다는 것. 하지만 일의 눈에 개 같은 건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는데 후배가 갑자기 이 하더니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전벨트가 삐걱거릴 정도로 몸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오줌을 싸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후 냉정을 찾은 후배는 일에게 크게 사과합니다. 그대로 후배 집으로 데려가 씻고 옷을 갈아입게 했다는 일. 시간이 흐르고 안정을 찾은 후배에게 일은 아까는 무슨 일이었냐고 묻습니다. 후배는 갑자기 화가 났고 그러다가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 거기에는 개가 관계되어 있는가 추측하는 일. 그리고 일은 후배에게 건물 고사 지낼 때 신세진, 신주님과 연락하라고 추천했습니다. 나중에 후배는 평소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은 후배에 의한 후일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소개받은 신주님의 이야기로는 그 물건 바로 앞에 있는 게 이나리 신사로 거기에 여우님이 그 집에 붙어있는 건 아닐까라는 것. 후배는 그곳 분위기에 닿은 것뿐이라고 합니다. 딱히 씌인 건 아닌 모양으로 그 가족과 거리를 두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네요. 후배는 더는 그 가족과는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경험담을 마친 1. 스레 안에서는 후배랑 둘이 한잔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냐? 등 뇌가 그쪽으로만 가득 찬 구제받지 못할 스레놈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스레 주민들은 일의 사실적인 경험담에 만족하는 모습. 그리고 끝에 나왔던 이나리의 여우에 대해 한 스레 주민이 말합니다. 상주하는 신주가 있어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곳은 괜찮지만 지방에서 어중간하게 관리되고 있는 쓸쓸한 이나리는 위험한 패턴이 많다는 것. 일의 이야기에 나왔던 신사는 틀림없이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신사였을 거라 합니다. 이렇게 이 스레는 4개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최고의 공포와 만족감을 주고 끝이 났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2021년 2월 약 1년 만에 스레를 다시 세운 일은 4번째 이야기의 후일담을 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지인인 어느 조폭 같은 사장에게서 상담할 게 있다며 호출을 받은 일. 그 사장은 부동산 매입 후 재판매하는 사업을 메인으로 하며 거기에 엄청난 돈을 걸고 있는 한편 융자도 엄청나게 끌어오는 그쪽에서는 살짝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 사려고 하는데 하고 말을 꺼내는 사장. 경매 물건이란 물건의 소유자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 물건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그 결과 옥션, 즉 경매 같은 입찰 방식으로 구매자를 모집하게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사장은 일의 회사에서 취급했던 적이 있는 물건을 사려고 생각하는 모양으로 이리 확인한 바로는 그게 저번에 말한 4번째 이야기에 나왔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집을 방문했을 때의 지옥도 같았던 광경을 떠올린 일은 지금 집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시죠? 라며 사장에게 확인합니다. 건물 그 자체는 괜찮은데 벽지나 마루의 더러움이 눈에 띄던 집이었죠. 집을 짓고 나서 1년 만에 그 꼴이었으니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낙관적인 모습으로 너무 지독하지만 않으면 살 예정이다라는 것. 사장은 땅값에 약간 얹은 정도의 금액으로 취득하려고 생각하는 모양으로 그렇다면 손해는 없을 거라 생각한 일은 괜찮겠네요 라며 구매를 종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경매 물건은 무사히 사장 손에 들어왔고 제휴업자가 리모델링을 하여 집을 내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 한동안 팔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때 그 사장에게서 호출을 받은 일. 사장이 말하길 내람회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이 최근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내람회라는 건 신축 주택이나 아파트를 계약자에게 건네기 전에 계약자들이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검사나 고객검사로도 불린다고 하네요. 여기서 일은 이전에 살던 사람들 가족 모두 머리가 이상했던 사실을 떠올립니다. 당시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때 그 가족의 말투를 흉내내면서 설마 그 사원 이런 말투 아닙니까? 그러자 사장은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어디서 만났어? 라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장의 말로는 내람회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방문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매 의사를 모두 내비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때 한 건의 클레임 전화가 걸려왔던 겁니다. 전화 내용은 그쪽 사원이 마루 위에서 아침을 먹고 있어요 라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손님이 실례합니다 하며 현관에서 말했을 때 안쪽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답변이 들려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편의점에서 산 듯한 닭고기와 핫도그를 어질러 놓은 영업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업사원은 현재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아 요양 중이라 한동안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크게 짐작가는 곳이 있던 일은 실은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기행과 후배가 이상해졌던 일, 그리고 그 집이 향해 있는 신사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을 대충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눈 뒤에 그 사장은 그 집을 액막이 받기로 했고
내라면은 개최하지 않고 안내만 하기로 했다며, 그리고 그 일을 이리 밖에다 발설했다간 일의 머리를 모이칸 머리로 만들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도 결국 물건은 바로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미삼아 앵마기 때의 모습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장은 매년 꼭 신세를 지고 있는 격식 높은 신사에 상담하여 앵마기를 받았다는 것. 사장도 나름대로 신주에게 영감은 있으신가요? 뭔가 힘이 있으십니까? 흥미진진하게 물어본 결과 신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앵마기는 대체 뭘 하는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긴 일이었습니다만 사장은 결국은 더 이상 이런 짓은 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부탁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어느 세상이나 성가신 상대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어 라고 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엄청나게 성가시군요 라는 말로 일은 대화의 이야기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은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번에 스레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웠던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고 하는 일은 어느 하우스 메이커의 영업 쪽 담당인 A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 말을 꺼낸 겁니다. 하우스 메이커란 주택 건축이나 판매를 하는 기업으로 전국 규모로 사업을 펼치는 주택 건설 회사를 말합니다. 친목회에서 A씨와 만나 의기투합했다는 일. 지금까지 만났던 중에서 제일 위험했던 진상 고객이라는 골 때리는 주제가 나왔을 때 이걸 말해도 될는지 뭐 괜찮겠지? 같은 느낌으로 A씨가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A씨가 시코쿠 지방 도시에서 일했을 무렵 현금으로 집을 짓겠다는 희한한 고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객은 기품 있어 보이는 40대 부부로 건축 예정지는 부인 친정 옆이었다는 것. 토지 매각 계약은 이미 마친 상태로 계획이 세워지면 바로 짓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현금 동원이라는 호재가 있어 자금은 충분했기 때문에 건축 계획 제안에서 계약까지 순조롭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청부 계약이라는 단계가 되었을 때 상사에게 불려갔다는 A씨. 상사는 A씨에게 다음 주 계획에선 말이야 지명 부분은 잊지 마라 라며 강하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왜요? 라며 A씨가 물어봐도 상사는 됐으니까 잊지 마. 번지수만 확인하고 나머지만 읽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흘리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지역 독자적인 규칙인가? A씨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계약 당일 상사가 시키는 대로 계약서를 읽을 때 지명 부분을 생략하고 번지수만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계약서를 보고 있던 부인이 무표정으로 A씨를 응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설명을 계속 진행. 그대로 계약은 완료. 그 후 고사를 지내고 착공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계약 후에도 신중하게 일에 임했던 A씨였는데요. 왠지 부인에게서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란 직원이 부지 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기둥 나무색이 마음에 안 드니 교환해달라 등의 사소한 것부터 의미를 알 수 없는 것까지 여러 가지로 클레임 전화는 나날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인 본인은 A씨가 그 후 대응했을 때 어머?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라며 개선했던 것들을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 이때 A씨는 부인이 일부러 자기를 괴롭히려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네요. 그리고 청부 계약 날리를 떠올리고는 지명을 읽지 않았던 게 실례였을지도 몰라 라고 다시 생각했던 A씨는 기회를 엿보다가 부인 앞에서 지명을 제대로 읽어주자 생각했던 겁니다. 집을 건네줄 때 A씨는 재차 이 건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말을 걸고 부인 앞에서 지명을 읽었습니다. A씨로서는 그때 지명을 읽지 않았던 건 단순한 우연입니다 하고 어필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부인은 특별히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고 집 인도 작업은 무사히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아주 기분이 좋아진 상사와 1차, 2차 후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서 하룻밤 자게 된 A씨. 그대로 잠이 든 A씨였습니다만 기묘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장소는 굉장히 오래된 일본 가오가 아니었고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며 툇마루를 지나 밖으로 나간 A씨는 여기 고객 친정 근처 아니야? 라고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집은 친정 근처? 부인의 친정? 임을 반은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동물의 몸에 할아버지 얼굴을 가진 이상하게 생긴 생물이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회색 피부에 무표정, 입은 한일자로 다물어져 있었고 눈 안쪽은 검고 탁했다라는 것. 꿈속이라지만 공포를 느낀 A씨는 필사적으로 달아났습니다만 뒤를 돌아보자 짐승의 몸을 가진 할아버지도 쫓아오고 있습니다. 공포가 한계에 이른 A씨가 발밑에 떨어져 있던 작은 돌을 할아버지를 향해 던졌더니 단발에 명중했고 할아버지는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 안심이 되었을 때 A씨는 잠에서 깼다고 하네요. 그런 A씨에게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전날 막 집을 건네준 고객에게서 A씨에게 전화가 왔었다는 겁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에 든 A씨는 바로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가 전화를 하자 부인은 지금까지는 없었을 정도의 기세로 마구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씨가 자세한 이야기를 물으려고 하자 부인은 어제는 잘도 우리 할아버지한테 찾아왔네요. 아프다고 울고 있었어요. 하는 말을 쏟아냈던 겁니다. 지난밤 무서웠던 꿈 내용을 순간 떠올린 A씨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A씨는 부인에게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끝에서 부인의 다음부터는 조심해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다음이 또 남은 건가? 하며 절망하고 기절하고 말았다네요. 나중에 A씨는 이 건에 대해 상사에게 울며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지명을 말하지 말라고. 라더니 서두르는 모습으로 어딘가에서 습자지 꾸러미를 들고 옵니다. 그것을 흡연실 재떨이 위에서 태우고 거기서 나온 연기를 A씨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A씨는 지금까지 그 꿈의 뒤는 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어떤 배경이나 사연이 있는지 상사에게서 듣지 못한 채 A씨는 다음 정근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꿈 이야기인데다 내가 겪은 일도 아니지만 이게 제일 무서웠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에 의한 부동산 업계의 무서운 이야기는 막을 내렸던 겁니다. 부동산 업자인 일의 입에서 많은 무서운 이야기가 올라왔던 스레였습니다만 일은 뭔가가 있는 물건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두려움과 그런 물건들이 최근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쪽 집은 안전하신가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2011년 4월) 일에 의해 옛날에 시골에서 겪었던 일이라는 스레가 세워집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의 눈에 띄고 싶다며 초5 때 무렵의 기억을 풀기 시작하는 일. 하지만 이후로 스레에 있던 모두가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되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겪었던 일. 우선 일은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지만 한가하면 들어줘 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일이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의 체험입니다. 도쿄에서 태어나 자란 일은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한 달 정도를 외갓집에 놀러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맞벌이 집안의 아이였던 일은 외갓집에 갈 때는 거의 혼자 갔었습니다. 그런 일을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로 환영해 주었다죠. 두 분이 살던 곳은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합쳐도 50명 될까 말까 할 정도. 그래서 같이 놀 애들도 겨우 5-6명 정도였다네요. 그런 일에게는 자주 같이 놀던 친구가 셋 있었습니다. 당시 중1로 셋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던 A와 그 A의 남동생이자 6학년인 B, 그리고 어물전 아들이었던 4학년인 C입니다. 도쿄라는 대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은 시골 생활이 신선해 게임기가 없어도 즐거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5학년 여름방학 때 매년처럼 67시간이 걸려 외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들에게 인사를 한 뒤에 바로 놀러 나갑니다. 일은 마을 어른들이 가면 안 된다고 하던 남쪽 산속에 있는 이나리 신사에 가서 담력시험도 했다며 당시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어른들이 가서는 안 된다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현도 옆에 있는 제재소와 묘지에서 더 들어간 지역입니다. 현재 그 현도는 확장되어 터널도 생길 만큼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당시에는 도로폭이 좁은데도 교통량이 많아 위험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만 이나리 신사에서의 담력시험이 별거 없어서 다음날 거기 가보자며 B가 말을 꺼냈습니다. B의 말로는 묘지 앞쪽으로는 쇠사슬로 막힌 길이 있고 거길 지나면 섬뜩한 집이 있다는 것. 그러자 A가 그런 집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아무래도 정말 가서는 안 될 장소는 쇠사슬이 쳐진 길 안쪽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또한 B에 의하면 그 쇠사슬로 막힌 길 안쪽으로 예전에 다리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태어날 무렵에 홍수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구도로가 있어 거기에 오래된 다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 B는 이 정보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들은 모양으로 거기에는 귀신 나오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A가 흥미를 느낀 건지 두 형제는 가보자며 신이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지만 막내인 C가 발을 빼려고 합니다. B는 그런 C를 약올렸고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던 C는 결국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행 넷은 현도 고개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10분 정도 가자 산 옆에 커다란 묘지가 보여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더 걸어가니 B가 말했던 쇠사슬이 쳐진 길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철기둥 2개가 있고 쇠사슬이 쳐져 있는 그 길은 앞쪽으로 막혀 있습니다. 일행은 그 쇠사슬을 건너뛰어 안쪽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강이 나오면서 길이 끊어지고 맙니다. 길 건너쪽으로는 터널 같은 길이 있었던 겁니다만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막힌 것에 A가 짜증을 내던 중 B가 다리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일행은 다시 돌아가 빙 둘러가자며 B가 길 옆을 가리켰습니다. B의 말로는 거기에 있는 돌이 구도로로 가는 분기점 같다는 거였죠.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는 사람 머리통만한 크기로 평평한 돌이 2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운데가 파여 있었는데 B가 옛날에 여기에 지장보살상이 있었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일행은 가다 보니 출렁다리를 발견. 다리가 끊어져 떨어지지 않도록 한 명씩 순서대로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B, A, 1순으로 다 건너갔는데요. 막내인 C가 머뭇거리면서 건너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겁쟁이였던 C는 질질 짜면서 5분에 걸쳐 다리를 건넜고 그런 C를 B가 웃으면서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구도로를 2-3분 정도 걸어가니 오른쪽에서부터 이끼와 잡초투성이의 자갈길이 합류해 왔습니다. 거기가 유실된 다리 앞쪽으로 있던 차도일 거라고 일은 생각합니다. 거기부터 100m 정도를 구불구불한 길을 나아갔더니 2채의 집이 보여왔습니다. 원래는 다른 집들도 있었던 것 같은 흔적이 있었는데
공터로 변해 있어 섬뜩한 분위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 집 두 채는 단층 집으로 길을 끼고 마주보듯 서 있었고 모두가 폐가로 왼쪽 집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 입구에는 비바람에 쓸려 얼굴에 입체가 사라진 낡은 지장보살이 있었고 왠지 검붉은색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A, B 두 형제는 엄청 흥분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일과 C는 공포를 느껴 입을 닫고 있었죠. 두 집 모두 판자를 X자로 해서 막아놓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B가 어디로 들어갈 수 없을까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두 형제는 집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C는 작은 소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데 B가 멀리서 불러서 가보았더니 거기에는 판자로 막혀있지 않은 뒷교 쪽 문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두 형제는 그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기 시작. C는 필사적으로 말렸던 겁니다만 B가 아무도 안 사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잡아당기니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거세게 열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두 형제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집안은 어두워서 손전등을 안 가지고 왔던 일은 후회합니다만 A와 B 두 형제는 그 부엌문으로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갑니다. 여기서 공포보다 호기심이 앞섰던 일은 형제를 따라 들어갔고 홀로 남겨지기 싫었던 C도 결국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곳은 부엌으로 곰팡내가 심한 데다 걸을 때마다 먼지가 날릴 정도입니다. 부엌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안쪽으로는 다다미가 깔린 방이 있었습니다. 부엌과 다다미 방 경계에 있던 다다미는 엄청나게 손상되어 있었고 검게 변해 있어 썩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위로 가로지르는 천장 들보는 뭔가로 파인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쇼와 40년대, 즉 1960, 70년대 달력이 걸려 있어 그 집은 20년 가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또한 그 방에는 나무로 된 바구니 같은 게 있고 뚜껑 부분에는 노랗게 변색된 안지 같은 게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C가 이제 돌아가자, 무서워 하기 시작. 그런 C를 보면서 두 형제는 실실 웃으며 바구니를 열어보려고 했는데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둘은 바구니를 포기하고 실내 산책을 이어나갑니다. 바구니가 있던 방에서부터는 좁고 어두운 복도가 연결되어 있었고 푸세식 일본 변소와 비좁은 욕실이 들어서 있었죠. 욕실에는 검은 액체 덩어리 같은 게 있어 불결하고 섬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변소와 욕실에서 연결되는 복도 반대편에는 또 다른 방이 있고 그 방에는 전신 거울과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 상자에도 바구니에 붙어있던 것과 같은 안지 봉투가 붙어 있었고 흥미진진했던 두 형제는 상자를 열려고 했습니다만 이쪽도 좀처럼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B가 종이봉투를 떼어내서 안에 있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렁이 같은 필체로 한 줄에 뭔가가 쓰여 있었고 왼쪽 밑에는 뭔가를 문질러 놓은 듯한 검붉은 얼룩이 있습니다. 그때 B가 바구니에도 한지봉투가 붙어있던 걸 생각해내고 일행은 바구니가 있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바구니에 붙은 봉투에 들어있던 종이에도 뭔가 글씨가 쓰여 있었고 검붉은 얼룩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가 있는 방을 지나쳐 현관 앞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저기 사람이! C가 얼굴을 숙이고 떨기 시작합니다. 이리 봤더니 거울 너머로 사람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리 조심조심 현관 쪽으로 가봤더니 현관에도 전신 거울이 있고 정면에는 유리상자 안에 들어있는 일본 인형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복도에서 봤을 때 인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신 거울에 비친 인형을 사람으로 착각한 거죠. 여기서 B가 겁쟁이 C를 비웃습니다. C는 울상을 지으면서도 얼굴이 새빨개졌는데요.
실은 일도 이때 간이 콩알만해졌다네요. 그리고 그 일본 인형이 들어있는 유리 상자에도 한지 봉투가 있었고 그 안에도 마찬가지로 한 줄의 글씨와 검붉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가구는 없는데 상자나 바구니 그리고 일본 인형과 거울이 남아있다는 기묘한 상황에 일은 섬뜩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한 두 형제는 다른 집에 가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뒷문을 향해 복도를 걸어가던 일은 아무 생각 없이 현관 쪽을 돌아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아까 거울에 비쳤던 인형이 있었는데요. 잘 생각해보니 이상한 겁니다. 인형은 벽의 사각지대에 있어 비스듬한 앞쪽에서 거울을 본다면 거울은 인형의 정면을 향하고 있었으니 인형이 거울에 비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형이 아니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신발장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일이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자 앞에서 걷고 있던 C가 열려있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다다미 방에 있던 나무 상자 뚜껑이 열려 있었고 그 뚜껑이 상자에 기대어 있었던 겁니다. A, B 두 형제는 에? 어째서? 누가 연 거야? 하며 실실거렸습니다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어떻게 상자가 열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두 형제는 패닉에 빠졌고 둘 다 동시에 비명을 질러 그 소리에 일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뒤를 돌아봤더니 유리상자 안에 들어있었을 인형이 나와서 현관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일은 자기도 모르게 비명이 나오려고 했습니다만 쌕 하는 소리만 날 뿐 입 밖으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은 어떻게든 모두가 있는 쪽을 향했는데 두 형제가 서로 싸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A는 그만두라고 B를 말렸고 B는 별거 아니라고 쏘아붙입니다. 그러면서 A는 B를 등 뒤에서 잡은 상태로 일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두 형제 뒤에 서 있던 거울이 갑자기 넘어졌던 겁니다. 둘은 다치진 않았지만 다른 방의 거울도 넘어진 모양으로 여기저기에서 쨍그랑하는 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거울 뒤에는 먹으로 쓴 작은 글씨가 빽빽이 쓰여 있었던 겁니다. 그때 A는 거울이 쓰러진 것에 놀라 B를 잡고 있던 힘이 살짝 빠지고 말았습니다. B는 고함을 지르며 지랄발광을 하더니 A를 밀치고 바구니에 달라붙었습니다. A는 B를 말리려고 했습니다만 B의 어깨 너머로 바구니를 본 A도 비명을 지르기 시작. 뒤로 낮아빠지더니 손발을 훌럭대며 뒤로 물러납니다. B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요. 유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던 말은 반복되는 누군가의 이름이었습니다. 뭔가에 놀란 A는 비명을 지르면서 뒷문으로 도망쳐 나갑니다. 패닉 상태였던 1과 C도 A의 뒤를 쫓았죠. 그러는 동안에도 집안에서는 B의 뜻을 알 수 없는 외침이 들려옵니다. A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다른 한 폐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과 C는 A를 향해 B를 구해서 여기에서 도망 나가자고 했던 겁니다만 A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눈물범벅이 되어선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B는 여전히 그 바구니가 있는 집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외치고 있고 판자를 X자로 박아놓은 그 틈새로 B가 날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1은 폐가의 현관에서 분명히 B가 아닌 사람의 그림자가 B가 있는 방 쪽으로 천천히 향하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러자 A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폐가에서 어떤 진동과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더니 A까지도 B가 입에 담고 있던 사람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거기서 1은 B가 있는 집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B 옆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얼굴을 봤는데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눈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도 모릅니다만 그게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은 1은 그 공포로 바지에 지리고 맙니다. 1은 더 견디지 못하고 C의 손을 잡아 끌고 폐가에서 도망칩니다.
정신이 들고 보니 일은 마을을 향해 제재소 근처의 현도를 휘청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씨는 일에 손을 쥔 채 흐느끼고 있습니다. 일과 씨가 마을을 나왔던 시간이 점심 전. 그 폐가를 향해 산책했던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해는 이미 졌고 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과 씨는 귀가가 늦는 걸 걱정하던 마을 어른들에게 혼쭐이 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는 지려서 젖었던 바지와 팬티도 완전히 말라 있었다는 것. 그러자 어른들은 A, B 두 형제가 없다는 걸 깨닫고 일과 씨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나가 있던 둘은 폐가에 갔던 일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죠. 폐가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고 두 형제가 이상해져 버린 일과 씨가 도망쳐 돌아온 것을 얘기하자 어른들은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어른들 중 단 한 사람이 일과 씨를 새빨개진 얼굴로 노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형제의 엄마였습니다. A, B의 엄마는 일의 뺨을 몇 번이나 때린 뒤 이번엔 씨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걸 주위의 어른들이 말립니다. 두 형제의 엄마는 거품을 물고 일과 씨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두 형제의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더니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 라고 중얼댑니다. 거기에 다른 마을에 있는 신사의 신주가 나타났습니다. 그 신주는 사정을 듣지도 않고 일과 씨의 얼굴을 보며 나쁜 느낌이 들어봤는데 너희들 무슨 짓을 한 거냐? 하고 엄한 얼굴로 말합니다. 신주의 엄한 시선에서 크게 혼나고 있는 느낌을 받은 일. 그러나 동시에 살았다라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머릿속이 몽롱해서 현실감이 없었다고 일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거기서 어른들이 일과 씨를 대신해 신주에게 설명하니 신주는 어른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른들은 일과 씨를 뒷산에 있는 이나리 신사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일과 씨의 등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머리에는 소금, 술, 식초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신주가 준 술과 식초를 모두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신주는 누워 외치며 일과 씨의 등을 있는 힘껏 때리는 바람에 일도 씨도 토하고 맙니다. 토하면서 신주가 지니고 있는 촛불을 보자 불이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장 속이 싹 빌 때까지 계속 토하다 보니 옷도 토사물로 뒤덮였습니다만 더 이상 나올 게 없게 되자 일의 머릿속도 밝아져 왔습니다. 이렇게 일과 씨는 마을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수은등빛을 받은 옷을 봤더니 일과 씨의 옷에 묻은 토사물이 이상한 걸 깨닫습니다. 그것은 회색이 섞인 검은색의 토사물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일은 다시 토하려고 했습니다만 텅텅 빈 속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대로 신주의 마을 신사로 일과 씨는 끌려갑니다. 거기서 일들은 옷도 속옷도 모두 벗겨졌고 경내 우물물을 머리에서부터 뿌린 뒤 기모노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기모노 위에다 다시 소금, 술, 식초를 뿌리고 본전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신주는 일과 씨에게 마을 청년단이 A와 B를 찾으러 간다는 걸 전합니다. 그러더니 A와 B는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신주는 계속해서 일 일행이 폐가에서 봤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봉인되어 있던 건 선대 때의 재앙으로 커다란 바구니는 아주 불길한 것이라는 것. 그건 너무도 강해서 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적을 붙여 힘을 억누르고 거울로 힘을 반사시켜 교력을 약화시키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거울 앞에는 우물이 있어 거기서 넘쳐나온 불길한 힘을 정화시켰다고 합니다. 그 바구니는 신주의 신사가 맡기로 되어 1년에 한 번은 그것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봄에 한 번 보러 갔었던 겁니다만 그 힘은 아주 강해 옮기지도 못했다는 것. 그리고 신주는 내일 그 집 자체를 봉인하고 오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사람을 저주해 죽이기 위한 주술 같은 것이라 완전히는 봉인할 수 없을 거라고 신주는 말합니다. 그리고 일행이 들어갔던 집의 맞은편 집은 가족들이 잇따라 괴이한 죽음을 당해 전멸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몇 채의 집이 있었으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더니 신주는 일행이 숨어들었던 집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람은 젊었을 무렵엔 쾌활하고 사람 좋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만 어느 날 맞은편에 사는 사람들과 다툼이 벌어지고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른 집과의 마찰도 있었는데 특히 반대편 집 사람을 증오했다는 것. 그리고 원인 불명의 사고나 병자가 속출했고 일들이 들어갔던 집주인 탓은 아닐까 하는 그런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이렇게 되어 1972년에 그 지역에는 서로 마주보는 두 채의 집만이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맞은편 집 사람들은 애군에 시달렸고 1년 뒤에는 5가족 전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행이 들어갔던 집의 주인이 저주해서 죽인 건 아닐까라는 소문이 퍼졌고 그 집주인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번에는 일행이 들어갔던 집 가족이 전부 죽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아내와 둘이 살았다고 합니다만 아내는 어쩐 일인지 목욕통을 계속 끓이면서 그 속에서 죽고 남편은 목을 메고 죽었다는 것.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며 신주는 계속합니다. 도쿄로 일하러 나갔던 아들과 딸도 같은 날 사고와 극단적 선택으로 죽었다네요. 이렇게 신주는 일행이 숨어 들어갔던 집 주인이 사용했던 주술이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을은 무인마을이 되었다 해도 불길한 기운이 너무 강해 철거도 못할 정도라서 선대의 신주는 명령을 서서히 약하게 만든 뒤에 쫓기로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쫓을 수 있는 건 수십 년 후의 일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신주는 이 주술이 일행에게도 재앙을 가져올 거라고 합니다. 아까의 의식으로 크게 토해냈지만 놔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뒤 일과 신은 소금, 술, 식초와 어떤 것을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갖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 어떤 것이란 건 물을 담은 병입니다. 그 병이 끓는 것처럼 뜨거워진다면 재앙이 내릴 때라는 것. 이렇게 신주는 씨에게는 그 마을에 다시는 가까이도 가지 말 것, 가능한 이사가라는 것, 그리고 A와 B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도쿄에서 온 일에게는 다시는 이 마을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일과 C는 앞으로 만나는 걸 금지당했고 이 이야기는 2번 다시 하지 않도록 입막음 당했습니다. 일은 그날은 신사에서 머물고 다음날 도쿄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 뒤로 일은 B가 그 폐가 마을에서 죽었고 그리고 형인 A는 밖에서 미쳐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B의 시체를 폐가에서 데리고 돌아온 청년단 중 하나는 다음날 사고로 사망했고 둘은 정신이 이상해져 병원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B는 외상도 없어서 병사로 처리. 사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그 폐가 조사를 시키면 안 돼서 신주와 그 지역 유력자들이 사건으로 만들지 못하게 했던 건 아닌가 하는 것. 두 형제의 엄마는 그 사건 이후 정신줄을 놓았고 반년 뒤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엄마의 죽음 후 심장질환으로 급사했다는군요. 그해 가을, 일의 조부모는 옆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옆마을이라지만 40-50km는 떨어져 있어 자기 마을과는 연을 끊을 수 있었다고 일은 말합니다. 그리고 씨의 가족도 현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일은 그저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저녁 7시가 지나 일이 신주쿠역의 승강장을 걷고 있을 때의 일. 맞은편 승강장에서 시선을 느낀 일은 거기에는 작은 직장인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8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그 사람이 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씨도 이를 알아본 모양으로 도망치듯 걷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사람들을 해치며 씨를 불러세웁니다. 씨의 팔을 붙잡자 씨는 겁먹은 얼굴로 아, 역시 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일과 씨는 가부키조의 이자카야 체인점에 들어갔고 일은 그 사건의 후일담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일의 기나긴 혼잣말이 끝나자 어느 스레 주민이 스르라미 울적에 히구라시노 나쿠고로니가 연상된다고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씨와 대화를 나눈 일은 거기서 서둘러 3일 정도의 유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 스레는 준비를 마치고 한 번에 올리겠다는 것. 그리고 씨는 사표를 내고 왔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했답니다만 둘은 이자카야에서 그 마을에 가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실은 일은 3개월 전부터 B의 꿈을 자주 꿨다면서 점점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매일 밤 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한 달 동안에는 어디에 있어도 B의 시선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은 그 집에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C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만 그대로 도망치고 싶다고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때 일을 만나게 됐고 더는 도망칠 수 없다며 각오를 굳혔다는 거죠. 그러나 일은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것도 일이 대학교 3학년 때 신주에게서 받았던 물을 담은 병이 깨졌던 겁니다. 바로 외할머니에게 전화한 결과 신주 일가는 사고로 이미 죽은 걸 알게 됩니다. 또한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신주의 가게는 끊어졌을 거라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는 조용히 너도 조심하거라 라며 전화를 끊습니다. 일에게 있어 신주에게서 받은 물이 사라졌다는 건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뒤를 잇듯 며칠 후에 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도 돌아가십니다. 일은 소중한 사람들이 죽기 직전 나쁜 꿈을 꾸게 됐는데 그게 항상 B의 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의 주변에서 떠난 사람들은 친지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친구도 죽었던 거죠. 친구는 죽기 직전에 일에게 전화를 걸었고 일은 전화 너머로 친구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B의 이름을 입에 담았던 겁니다. 친구는 B를 알 리도 없는데 B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갑자기 끊어져 버렸고 그 후 친구는 전철에 뛰어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의 소중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라져갔던 겁니다. 자기와 친한 사람은 주술에 의해 사망한다는 걸 안 일은 그 후로는 친구를 만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도 병이 깨지고 나서 가족을 잃었다네요. C는 이 이야기를 참지 못하고 대학 시절 친구에게 한 결과 그 친구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과 C는 자기들이 그 폐가에 가지 않는 이상 주변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갈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은 자기의 아이를 갖고 있는 와이프가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것도 고려해서 일은 주술의 재앙이 분산될지도 모른다고 생각, 이 스레를 세웠다는 겁니다. 일이 짊어지고 있는 저주의 두려움에 스레 주민들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이 내일 그 폐가에 간다는 것을 알자 항상 비웃음이 입에 달린 스레 주민들도 이번에 안에서는 일의 무사를 기원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를 칭송하는 스레 주민이나 상태가 안 좋아져서 계속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는 주민도 나옵니다. 이렇게 출발을 기다리는 일에 대해 스레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도 일의 귀환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4일 후 일에 의한 새로운 스레가 세워지고 기다렸다는 듯 주민들은 이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일에 의하면 당일 C가 돌아갔다는 것. 그럴 것도 C는 울면서 일에게 사과했다면서 C를 탓할 마음은 없다고 일은 말합니다.
그리고 홀로 현지로 향했던 일은 마을에 도착합니다만 옛날에 비해 인상이 바뀐 것에 놀란 모양입니다. 조부모님의 집이 있던 곳은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고 씨의 부모가 운영하던 어물전은 공터인 채로 남아 일은 허망한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일은 폐가에 갈 수 없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게 폐가로 이어지는 다리가 무너져 있어 강을 건널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은 돌맞을 각오로 인근 주민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이 불어도 "뭐하러 왔어? 너가 엮이는 건 사형이다. 돌아가." 라면서 문전박대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은 그 사건이 일과 시만이 아니고 마을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일이 마을에 있는 미용실에 가봤더니 옛날에 일을 귀여워했던 아줌마가 찔끔대면서도 살짝 귀띔을 해줬습니다. 아줌마는 당시 신주가 죽고 나서부터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거기서 애군을 잠재우기 위해 인근 신사들을 찾아가 간청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어느 신사도 그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절망에 빠진 주민들은 마을을 떠났다는 것. 신주가 죽고 반년이 지났을 무렵 그 신사에 새로운 신주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그 신주가 마을에 애군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놨다는 것. 그래서 일은 이야기를 해준 아줌마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죄도 했더니 죽지 말라고 복잡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은 그 새로운 신주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일이 신사의 도리를 지나자 신주가 일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일이 신주에게 고개를 숙이자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뭔가 엄청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군요. 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거기서 일이 자기가 18년 전에 폐가에 들어갔던 일을 전하니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신주는 이를 본전으로 안내합니다. 신주는 전태 신주에게 이야기는 들은 모양으로 마을 쪽으로 그 힘이 향하지 못하도록 그 집을 봉인했다는데요. 그리고 신주와 이야기가 진행되자 역시 전 신주에게서 받은 물이 사라졌다는 것으로 인해 그 집을 봉인해도 재앙이 내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항상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던 스레 주민들조차 꼬투리 잡을 틈도 없이 바짝 쫄게 되죠. 일은 어째서 자기와 신은 살아있는지 신주에게 질문했습니다. 신주는 본인의 억측일지도 모르지만 B의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술에 B의 의사가 더해지는 것으로 죽는 것보다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는 저주로 바뀌어 결과적으로 이를 지키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은 하나 더 신경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와이프나 아이도 주술에 의해 목숨을 잃을 것인가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신주는 일이 결혼했다는 것에 놀라면서 태어날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걸 맞췄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태어난 후에 와이프에게 애군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의 아이는 가혹한 인생이 되고 일이 죽은 뒤에 아이에게도 같은 재앙이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리죠. 그러나 신주는 일과 그 주변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신주는 도쿄의 지인을 소개하며 씨에게도 이 신사에 오게 하라고 일에게 전합니다. 신주의 상냥한 대응에 일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안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은 아직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B가 꿈에 나와 자기를 부른다는 그 느낌입니다. 신주에게 그것을 전하니 신주는 엄숙한 표정으로 부정합니다. B의 곁에 갔다간 일도 죽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신주는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B는 이미 귀신이 되어 일이 거기에 간다면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일은 모골이 소면함을 느끼며 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은 인터넷에 이 이야기를 올린 것으로 뭔가 영향이 있진 않을지 신주에게 물었습니다. 신주의 생각으로는 뭐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
그리고 일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애군이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신주는 말했습니다. 다만 이야기가 퍼지는 것으로 큰 영향이 생길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고 신주는 말합니다. 여기서 일은 이걸 읽은 것으로 인해 무슨 일이 생긴다면 미안하다고 스레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여 일은 와이프와 함께 신주가 소개해준 신사에 인사를 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옛날 시골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마친 일은 자신의 경험을 스레 주민들에게 전하고 스레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자 이 스레를 읽고 있던 많은 주민들은 사건이 일어났던 마을이 어딘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들에 대해 일은 지역이 특정되면 안 된다며 스레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만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지만 쓸데없이 특정 짓는 기술이 만땅인 게 당연한 주민들은 일의 이야기에서 어떤 현인지 추측해내는데 필사적이 됩니다. 그 후로도 시간만 잔뜩 있는 특정반이 모여 자기들의 특기를 발휘, 시, 마치, 마을까지 추측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적은 것도 있어 아무리 한가한 스레 주민들로서도 특정은 난항에 빠지고 주민들은 힌트를 갈구합니다. 하지만 일은 그런 주민들에게 강경하게 주소는 물론 힌트조차 밝히지 않죠. 그러자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이를 의심하는 의심귀 주민과 주소는 안 알려줘도 되니 낚시인지 아니지만이라도 확인하고 싶다는 스레 주민도 나온 겁니다. 그런 실랑이가 계속되던 중 특정반은 대략의 주소까지 추측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독하게 끈질긴 특정반의 일은 항복, 낚시였다는 걸 밝힙니다. 일은 마을과 폐가 그리고 저주의 소문은 있지만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특정은 다 할 수 없었으나 이 스레가 일부 낚시였다는 게 판명되고 스레는 신이 난 상태에서 막을 내렸던 겁니다. 일이 예전에 시골에서 일어났던 기묘한 사건에 대해 풀어나갔던 스레였습니다만 마지막에 가선 낚시 선언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만 일이 특정되는 것이 두려워 낚시라고 둘러대고 도망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 주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